안녕하세요. 기저귀TV 상담받고 대학 가자 아나운서 김보균입니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에서 발표한 자료를 보니까요. 2015학년도 대입에서 지역인재 전형을 운영하는 지방대는 64곳으로 선발 인원은 7,407명에 달한다고 합니다. 이 선발 인원이 가장 많은 곳을 보니까요. 강원대고요. 1,536명입니다. 의대는 조선대가 44명, 또 전북대가 35명 등 23개 대학에서 383명을 이 지역인재 전형으로 뽑는다고 합니다. 지역인재 전형은 비수도권 지역의 대학이 모집 정원의 일부를 그 지역 내에 고등학교 출신을만 할당해서 선발하는 방법이죠. 지방에 있는 수험생들, 이 지역의 우수한 대학에 입학할 수 있는 문이 넓어진 만큼 이 지역인재 전형에 관심을 가져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수시 상담 계속해서 이어가겠습니다. 최고의 전문가 선생님들 오늘도 함께하겠습니다. 먼저 결정적 코치를 해주실 분이시죠. 청원여고 박문수 선생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청원여고의 박문수입니다. 전략이라는 단어 참 우리가 입시 지도하면서 참 많이 쓰는 단어인데요. 흔히들 전략하면 지원 전략을 많이 생각하는데 사실 효과적인 지원 전략을 하기 위해서는 준비 전략이 또 한 축을 이루어야 되겠습니다. 지금 3학년 1학기 중간고사가 끝난 시점입니다. 아마 처음의 결심과는 조금씩 좀 다르고 아마 느낌들이 좀 다를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다시 한번 객관적인 지표를 토대로 효과적인 준비 전략 세우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리고 여러분들의 합격의 설계도를 그려주실 전문가 선생님 두 분 또 모셨는데요. 먼저 진학의 목표를 잡아주시는 입시계 페이스메이커십니다. 충남 서령고등학교 최진규 선생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서령고등학교 최진규입니다. 여러분들 중간고사 준비하느라고 고생들 많으셨죠? 저도 이제 우리 학급 학생들을 맡고 있으면서 시험 때가 되면 우리 학생들이 너무 힘들어하고 어려워한다라는 거를 옆에서 보면서 너무 안타까워하고 이런 그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중간고사는 일단 끝났으니까 이제 여러분들 목표로 했던 이제 수능이라든지 또 3학년 같은 경우는 6월달 모의 수능이 한 달 정도 남았는데요. 이 기간 잘 준비하셔서 여러분들의 어떤 꿈을 이루는 발판이 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합격을 위한 최고의 레시피를 전수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입시계의 대장금이시죠. 김영일 교육컨설팅 교육연구소 조미정 소장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날씨가 갑자기 더워졌습니다. 그래서 팥빙수가 생각이 났는데요. 팥빙수에는 팥이 빠지면 팥빙수가 아니죠. 우리가 공부하는 데 있어서도 체력 관리를 제대로 못하면요. 우리가 길게 보면 장기적으로 수능 보는 날까지 에너지 발산을 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내일부터라도 반드시 체력 관리 잘 하셔서 수능 보는 날 최상의 컨디션을 유지할 수 있도록 체력 관리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맞습니다. 건강 관리에도 신경을 써야겠습니다. 자, 저희 기저귀TV 상담받고 대학 가자 지금 2015학년도 수시 상담을 계속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상담 문의하실 분들은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전화번호는 02311-5441번에서 2번으로 하시면 되고요. 신청하실 분들은 저희 TBS 홈페이지를 통해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기저귀TV 상담받고 대학 가자 오늘의 시간표 만나보겠습니다. 자, 1교시 상담 시작해 보겠습니다. 정확한 상담 위해서 사전 접수 받고 있고요. 미리 논의된 사항을 바탕으로 최고의 전문가 선생님께서 분석해 주신 내용을 오늘 생방송을 통해서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첫 번째 전화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교사를 꿈꾸는 고3 학생 엄마예요. 네, 어머님께서 전화를 주셨군요. 교사 네. 꿈꾼다고 했는데 혹시 학생이 어떤 과목 교사가 되고 싶어 할까요? 수학 과목이요. 아, 수학이요? 네. 네네. 수학에 좀 관심이 많은가 봐요. 네네. 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이번 상담과 분석은 최준규 선생님께서 도와주시겠습니다. 어머니 최준규 선생님과 인사 나누실게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다행이네요. 제가 수학 과목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대안을 제시하려고 했는데, 네. 마침 수학 과목을 꿈꾼다고 하니까 아주 오늘 저하고 이제 유익한 그런 시간이 될 것 같아요. 잘 지켜보세요.
네, 고맙습니다. 네. 자, 오늘 여러 가지 고민이 많이 있으시겠지만 어떤 점이 가장 궁금해서 전화 주셨어요? 교대와 사범대에 어느 쪽에 지원해 합격 가능성이 있는지 그게 궁금해서요. 네, 그러니까 교사를 희망을 하는데 교대를 지원을 할지 사범대를 가야 할지 좀 고민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자세한 상담을 하기 전에 우선 최준규 선생님께서 우리 학생의 자료를 바탕으로 분석해 주신 내용 보겠습니다. 화면으로 학생부와 비교과 활동 살펴보면서 설명 들어보겠습니다. 네. 내신 성적입니다. 국어 7등급, 수학 6.25등급, 영어 7.5등급, 과학 7등급. 그래서 국수영과는 6.94고요. 교대를 희망하기 때문에 전 과목을 계산하면 6.81등급이 나옵니다. 네. 국어 과목의 어떤 흐름은 6등급에서 시작해서 약간 이렇게 이제 그 하락하는 그런 추세에 있다고 보고요. 네. 그 다음에 그 수학 과목도 역시 이제 마찬가지로 하락하는 그런 추세에 있고, 그 다음에 영어 과목만 이제 한 등급 정도 이렇게 올라가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예, 이제 모의고사인데요. 3월달 전국연합입니다. 국어 A형이 5등급, 수학 B형이 4등급, 영어 5등급, 화학 5등급, 생명과학 5등급입니다. 그래서 등급 합은 4.8등급이 나왔습니다. 국어 과목 같은 경우는 지난해 11월 전국연합에 비교했을 때 큰 차이가 없고요. 네. 그 다음에 수학도 마찬가지고 영어 과목 같은 경우는 오히려 한 등급이 떨어졌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화학 같은 경우는 한 등급이 6등급에서 5등급 이렇게 올라갔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비교과 보겠습니다. 네, 비교과는 우리 1학년 그 학습 멘토링에 참가했었고요. 중학교 학생들한테 상담해준 경험을 갖고 있습니다. 동아리는 1, 2, 3학년 동안에요. 사물놀이반에서 꾸준히 활동을 했고요. 봉사활동이 꽤 많은 학생입니다. 1학년 때 126시간이고요. 2학년 때 102시간을 했습니다. 네. 대한민국 창의체험 페스티벌 동아리의 활동전시 체험 프로그램에 참가하기도 했습니다. 네, 수상내역인데요. 2012년도에 교내 스포츠클럽 대회 배드민턴 부분 1위고요. 수학체험전 팀별 보고서 우수 작품에 은상을 받았습니다. 2013년도에도 교내 기숙사 청결호실 평가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고, 또 네. 봉사 부분에서 표창장을 받기도 했습니다. 네, 희망대학은 1지망은 춘천교대 초등교육과고요. 2지망은 경인교대 초등교육과, 3지망은 강원대 사범대 수학교육과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네. 네, 우리 학생이 지망하는 학과를 보니까 교사의 꿈이 정말 뚜렷한 것 같은데요. 최준규 선생님께서 우리 학생의 성적과 비교과 활동을 미리 보셨는데 분석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어머니 지금 그 분석하신 그 자료를 지금 보셨는데요. 우리 학생 그 자료를 보면은 내신하고 수능을 비교했을 때 어느 쪽이 더 강점이 있다고 보세요? 수능 쪽이요. 그죠? 예. 네. 수능 쪽이 좀 더 강점이 있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국어, 수학, 영어, 사회의 그 내신 성적은 6.94등급. 말하자면 이제 7등급이란 얘기거든요. 네. 상당히 그 교대 지원하기에는 어려운 그런 등급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릴 수 있고요. 마찬가지로 사범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 3월달 모의고사 성적을 보면은 평균 4.8등급, 이제 거의 뭐 5등급에 가까운 그런 등급이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역시 이제 수능 성적으로도 교대나 사대 진학이 상당히 그 쉽지 않은 그런 지금 입장에 있습니다. 또 이 과목별로 보더라도요, 학년이 올라가면서 성적이 향상되는 과목이 거의 없다라는 점, 이런 부분들. 특히 이제 또 여러 과목 중에서 두각을 나타내는 과목이 없고 대체로 평이한 성적들을 가지고 있다라는 점. 또 희망대학에 지원하는 그 합격하기 위해서 그 춘천교대라든지 경인교대라든지 강원대 사범대학이라든지 이런 쪽에 봤을 때는 내신 성적이나 또는 수능 성적이나 상당 부분 부족한 지금 현 시점입니다. 모의고사를 지금 이제 경쟁력 있게 봤을 때는요, 이 정시 모집에서 이제 그 비교를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3월달 전국연합이 4.8이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정시 모집을 가정하고 희망대학 점수를 보면요. 춘천교대 초등교육과 같은 경우는요. 배치 점수를 362점으로 보거든요. 그 네 과목 100분의 합에서. 그러나 이제 우리 학생 같은 경우는 202점이 나오니까 무려 160점이 부족합니다. 네. 경인교대 초등교육과 같은 경우는 배치 점수 373점에서 차이가 171점이 납니다. 강원대 사범대학 수학교육과 같은 경우는 배치 점수 345점에서 차이가 143점이 나옵니다. 이렇게 본다라면요, 차이가 이렇게 100점이 넘어갈 정도로 상당한 지금 차이를 보이고 있다라는 점은 정시에서도 이들 대학에 지원하는 것이 쉽지 않다. 이렇게 되면 이제 전략을 뭔가 새로운 전략을 짜야 되는 그런 시점에 와 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국어, 수학, 영어, 탐구 중에서요, 우리 학생이 지금 상당히 이제 그래도 나름대로 이제 성적을 갖추는 과목은 수학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수학 쪽에 이제 교사가 되겠다는 꿈을 갖고 있는 것 같은데, 수학 과목이 현재 이제 3월달 100분의 1로 74%면은 아마 한 두 문제 정도만 더 맞출 수 있다라면은 79% 3등급을 찍지 않겠는가 하는 게 이제 제 판단이고요. 또 한 가지 우리 학생이 물론 이제 교대 같은 경우는 한 과목을 B형을 반드시 봐야 되는데 수학 같은 경우는 현재 상황의 어떤 성적에서 본다라면은 A형 전환도 고려해 봐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이렇게 됐을 경우 A형으로 전환됐을 경우 최대 2등급까지 갈 수 있는 어떤 여지는 남아 있다 이렇게 보고요. 국어 같은 경우는 현재 5등급이 나오고 있는데 나름대로 이제 문제 해결의 원리를 중심으로 해서 학습을 한다라고 했을 때 국어는 아직도 성적을 올릴 수 있는 그런 어떤 유효 기간이 남아있는 과목이다 이렇게 이제 저는 판단을 하고 현재 5등급이 나왔다라면은 3등급까지는 최대한 올릴 수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이제 보시고요. 또 우리 TBS의 국어 학습 컨설팅이 나와 있으니까요. 네. 그런 방송들을 보면서 이제 준비를 해주시고요. 영어가 지금 최대 문제입니다. 지금 5등급이거든요. 계속 지금 하락세에 지금 와 있는데요. 이 영어 과목에 어떻게 비중을 둘 건지 하는 부분을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학생이 이제 진로가 수학 쪽이니까요. 모든 과목을 지금 다 준비해 가면서 수능 성적을 낸다라는 건 쉽지 않다. 그러면 영어에 대한 판단을 좀 해서 영어를 좀 이렇게 유보를 할 건지 아니면 다른 과목에 좀 더 시간을 배정할 건지 이걸 곰곰이 생각해야 될 것 같고요. 지금 탐구 과목 두 과목도 5등급이 나오는데 탐구 과목을 한 과목만 반영하는 대학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탐구 과목 한 과목에 전력을 다할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한 전략도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비교과 성적을 보면요. 비교과도 우리 학생이 이제 원하는 쪽이 학생부 종합전형이거든요. 사실은 이제 이쪽에 기대를 걸고 있는데요. 그럼 비교과의 경쟁력이 어떻게 되느냐 하는 거죠. 비교과는 이제 교과는 지금 봤으니까요. 비교과에서 개량화된 부분이라면은 이제 학교생활기록부의 수상 경력인데요. 1학년 때 2건이 있고 2학년 때 2건 총 4건이 있습니다. 그런데 진로와의 연관성은 그렇게 많아 보이질 않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좀 이런 부분에서 부족하다 이렇게 느껴지고요. 진로 희망사항은 교사로서 일관성을 갖추고 있다라는 부분은 긍정적으로 평가합니다. 동아리 활동도 상월놀이에서 적극 참여했고요. 교과 세부 능력 및 특기 사항을 들여다보니까 수학과 과학 교과에서 이제 자기주적으로 학습 활동했던 내용들이 있었고요. 봉사 활동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상당히 시간이 많은데 굳이 이렇게 시간이 많은 게 꼭 긍정적이다 이렇게는 이제 말씀드리기 어렵고요. 독서 활동 상황 같은 경우는 1학년 때는 나름대로 체계적으로 정리가 잘 돼 있는데 네. 2학년 때는 특히 2학기 때는 한두 가지 책만 이렇게 간단하게 정리돼 있어서 상당히 좀 아쉬운 부분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행동 특성 및 종합 의견에서는 우리 학생이 이제 적극적이고 인성 분야라든지 또는 나름대로 이제 학습에 대한 어떤 관심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담임 선생님께서 나름대로 이제 잘 써주신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제가 평가를 내리자면요. 내신 성적은 부족한 것은 현실이고요. 네. 그 다음에 비교과를 보면은 타인을 압도할 수 있는 어떤 임팩트 있는 그런 내용은 발견하기 어려웠다. 이렇게 보면은 수시 모집에서 교과, 비교과 전형에 지원하는 것은 쉽지 않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그렇다면은 그나마 지금 경쟁력이 있는 학생부를 제외한 수능
쪽에 이제 초점을 두고서 준비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판단을 해보게 됐습니다. 네, 그러니까 수시보다 정시 경쟁력이 우리 학생은 더 있는 편이고 전반적으로 지금 희망대학과 점수 차이가 좀 많이 나기 때문에 전략을 새로 잘 다시 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지금까지 어느 정도 준비가 됐는지 평가를 해볼 텐데요. 우리 학생 지금 일지망으로 희망하는 대학 춘천교대입니다. 우리 학생의 춘천교대 합격 100m 달리기 출발해 보겠습니다. 네, 우리 학생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와우, 교사라는 일관된 꿈을 갖고 있어요. 지금 출발은 좋은데요. 부족하다. 학생부와 비교과 활동도 부족함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속도 많이 떨어지고 있죠. 모의고사 성적 막 울고 있어요. 좀 걱정이 많이 되는데요. 멈췄어요. 30m에서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네, 우리 학생이 30m 점에서 우리 선생님의 도움을 요청을 했는데요. 우리 선생님의 그 해법을 받아서 이제 잘 준비를 해야 될 텐데, 우선 우리 학생이 희망하고 있는 춘천교대를 비롯한 희망대학의 특징, 그리고 이 도전 가능성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화면을 보시면서 춘천교대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춘천교대는 학생부 종합전형이 이제 서구인재라고 이제 명칭이 붙어 있고요. 60명을 선발하고요. 1단계 3배수가 서류입니다. 2단계가 이제 면접 100%고요. 여기는 수능 최저가 있습니다. 4개 영역 중 3개 영역 등급 합이 이제 8 이내고요. 국수 영중에서 1개 영역은 반드시 비영을 치러야 됩니다. 학생부 지원 가능 점수는 제가 볼 때는 2.3 이내여야 되고요. 수능 최저를 충족하지 못하고 있어요, 현재. 네. 현재까지는 세계 합이 14기 때문에 상당한 차이가 있다. 그래서 학생부와 수능 성적을 볼 때 지원이 쉽지 않다. 이렇게 이제 판단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경인교대를 보겠습니다. 네. 학생부 종합전형은 교직 적성 잠재 능력 우수자 전형이라는 명칭이 붙어 있고요. 275명 꽤 많이 선발하는데요. 1단계에서 2배수 서류를 보고요. 2단계에서 1단계 50에 면접 50입니다. 4개 영역 등급 합이 10 이내여야 돼요. 이 최저가 상당히 좀 높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국수 중에서 1개 영역은 B형을 봐야 되고요. 특징이 되는 부분은 학생부 지원 가능성 수는 2.0 정도 이내에는 있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요. 네. 수능 최저 학력 기준에 현재 충족하지 못하고 있고요. 10 이내인데 현재 4개 합은 19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3학년 1학기 내신 성적을 우리 학생이 잘 보았다 해도 사실은 격차가 상당히 크기 때문에 지원하기에는 쉽지 않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강원대학입니다. 이 사범대학 수학교육과가 될 텐데요. 학생부 종합전형 명칭이 미래인재 전형입니다. 상당히 적은 소수 인원 8명을 뽑습니다. 서류로 3배수를 뽑고 2단계에 가서 1단계 50에 면접 50입니다. 여기는 이제 수능 최저가 없어요. 그러나 학생부 지원 가능 점수는 2.5 정도로 보고 있기 때문에 격차가 많이 나죠. 서류에는 뭐 비교과도 있고 자기소개서도 있고 추천서도 있지만 역시 이제 교과의 비중이 높다 이렇게 봐야 되겠고요. 역시 이제 교과 비교과의 경쟁력이 뛰어나지 않기 때문에 지원이 쉽지 않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자, 희망대학의 특징까지 알아봤는데요. 우리 학생 지금 일관되게 교사를 희망하고 있는데 교대를 지원하지 않더라도 선생님이 될 수 있는 방법은 있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조미정 선생님께서 조언을 좀 해주실까요? 네, 교대나 사범대를 가지 않더라도요, 대학에 따라서는 일반 학과의 교직 과목이 개설되어 있는 곳들이 있습니다. 따라서 본인의 성적대에 맞는 대학을 선택하셔서 교직 과목을 이수하면 충분히 선생님이 될 수 있고요. 또 하나는 아이들을 가르치는 것만 선생님의 역할은 아니거든요. 사회복지라든가 이런 쪽에도 또 누군가를 가르쳐 줄 수 있는 그런 영역이 있기 때문에 조금은 넓게 생각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선생님께서 다양한 폭을 좀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우리 학생이 지금 상대적으로 모의고사에 비교 우위가 좀 있다고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다면 성적을 올려야 되는 게 관건일 것 같습니다. 선생님, 우리 학생의 학습 계획 어떻게 세우면 좋을까요? 네, 우리 학생의 그 학습 계획은요, 화면을 보면서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주중에는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물론 이제 교과에 충실해야 되겠고요. 예습 복습을 철저히 하고요. 그 다음에 저는 제 개인적인 판단으로서는 이 4과목의 수능에 다 투자하기에는 지금 여유가 없다 이렇게 보고 국어나 네. 수학이나 과탐을 중심으로 해서 EBS 교재를 중심으로 해서 매일 1시간씩 이렇게 배정을 해서 꾸준히 공부를 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토요일하고 일요일의 어떤 그 시간 관리는요.
수능에서 이제 국어나 수학이나 탐구의 실전 모의고사를 꾸준히 풀어가면서 실전 감각을 이제 높여가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문제를 풀어가면서 틀린 문제에 대해서는 반드시 오답 노트를 작성해가면서 틀린 문제를 원인을 이해하고 이제 분석해서 대처하는 방법이 필요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1학기가 끝나고 이제 여름방학에 들어가게 되면은요, 이 여름방학 때부터 3학년 2학기 때까지는요, 이 학생부 종합전형을 만약 한다고 했을 경우에는 이제 자기소개서라든지 여러 가지 서류를 준비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걸로 이제 학생들이 시간을 많이 빼앗기는 걸 봤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과감하게 결정을 해서 시간을 아예 학생부 종합전형을 포기하고 수능 준비에 전념을 한다라면은 시간 관리를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역시 이제 이때에도 수능 준비하면서 오답 노트를 중심으로 해서 취약 영역을 꾸준히 보완해 나간다라면은 아마 이제 학생이 원하는 그런 어떤 결과를 수능에서는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판단을 합니다. 네. 학습 계획도 주셨는데요. 그러면 아까 살펴봤던 그 희망대학 외에 어떤 전형이 적합할지 추천을 좀 해주실까요? 네, 어머니께서 이제 이렇게 어렵게 상담 신청을 하셨는데 제가 긍정적인 답변을 못 드려서 너무너무 죄송스러운 마음이고요. 그렇지만은 이제 길게 우리가 봐야 되는 거니까 우리 학생이 이제 수학 쪽에 관심이 있고 그래서 이제 또 교사가 되는 거를 목표로 하고 있는데 우선 제가 수시 모집에서 추천해 주고 싶은 대학이 있습니다. 일단 이 배재대 유아교육과인데요. 이 학생부 종합전형인데 이 교과가 5.06%밖에 안 들어가요. 그러니까 교과 반영이 굉장히 최소화되면서 활동, 우리 학생이 이제 여러 가지 사물놀이라든지 이런 활동들 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활동이 31.65%고요. 그 다음에 이제 결정적인 건 면접입니다. 면접이 47.47%니까 이제 거의 절반을 차지하지요. 그 다음에 서류가 이제 15.82%고요. 그래서 이 배재대학의 유아교육과는요, 전국적으로도 이게 명성이 있습니다. 이 유아교육 분야에서는 이 학교만이 가지고 있는 어떤 노하우가 있기 때문에 유치원 임용고사에서 상당히 많은 학생을 이렇게 합격자를 배출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정시모집에서는 순천향대 수학과를 추천하고 싶은데요. 이 학교는 정시모집에서 영어를 빼고 국어, 수학, 탐구만 반영을 합니다. 근데 수학의 경우에는 A형도 똑같이 반영을 하기 때문에 만약 A형으로 전환을 한다라면은 우리 학생이 이제 이 수학과에 도전을 해서 이 대학에 교직과정이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그 교직과정을 이수해서 나중에 수학 선생님의 어떤 임용고사에 도전해 볼 수 있지 않느냐. 수능 등급은 4.04까지 작년에 합격을 했습니다. 그래서 추가는 10번까지 나갔는데 조금만 더 노력을 해주면은 아마 가능성이 있어 보이고요. 네. 그 다음에 정시모집의 호소대 수학전공인데요.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국수 탐을 반영하고요. 40, 20%인데요. 100분위를 활용하고 있고요. 현재까지 점수로 보면은 우리 학생이 국수탐 100분위 164점에서 한 7점 정도 우리 학생이 부족해요. 그래서 조금만 더 수능에 전념한다라면은 이 대학에 지원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또 한 가지는 우리 학생이 이제 범위를 조금 더 넓혀서 교사가 목표니까요. 전문대학 가운데요. 신성대 유아교육과가 있습니다. 이 유아교육과 같은 경우도요. 임용고사 합격률이 전문대학이지만 상당히 높은 대학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수시 모집에서 4년제와 더불어서 함께 좀 고민을 해보셨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추천 대학까지 상담 다 들어봤습니다. 상담 다 들어봤는데 어머니 어떠세요? 도움 많이 되셨나요? 네, 도움 많이 됐습니다. 네. 지금 희망하는 대학과는 가능성이 지금 크게 나타나지 않아서 너무 실망하지 않으셨나 싶은 마음도 드는데 지금 어떻게 보면 선택과 집중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지금 정시에 좀 집중을 해서 점수를 올리려는 노력을 많이 하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고요. 어머님께서도 옆에서 많이 도와주시고요. 오늘 전화 네.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자, 우리 학생에 대한 합격 로드맵 박문수 선생님과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교사가 꾸민 고3 학생의 합격 로드맵입니다. 모의 유리한 전형은요. 모의고사가 비교 5위인 만큼 정시 전형이 유리한 전형이겠습니다. 따라서 중점 사항으로는 수능 공부에 주력을 하셔야 되겠고요. 추천 전형으로는 수시에는 배재대 유아교육과, 그리고 정시에는 순천향대 수학과, 호서대 수학 전공을, 그리고 수시에 또 신성대 유아교육과 일반 전형을 추천합니다.
네, 기적의 TV 상담받고 대학가자 2교시 결정적 고체 합격연구소 시간입니다. 자, 오늘은 2015학년도 입시에서 달라진 서울대와 연세대, 고려대에 달라진 점들 좀 자세하게 알아볼까요? 네, 그렇습니다. 요즘 대학들별로 대학 입시 설명회를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네. 제가 오늘 서울대와 연대, 고려대에 달라진 점들 몇 가지만 좀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은 최고 대학이라고 할 수 있죠. 서울대 수시에서 달라진 점은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서울대 수시에서 크게 달라진 점 두 가지로 우선 짚을 수가 있겠는데요. 우선 첫 번째는 지역적 선발 전형에서 최저 합격이 상향이 됐습니다. 이제 2개 2등급에서 올해 3개 2등급이 됐다는 점 주의하셔서 준비를 좀 하셔야 되겠고요. 두 번째는 수시 모집 일반 전형에서 면접 비중이 좀 높아졌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반영 비율이 달라진 건 아니고요. 1단계에서 통과한 학생 수의 배수가 2배수로 좀 줄어들었기 때문에 면접의 역할이 조금 좀 달라졌다는 걸 생각하셔야 되겠고요. 네. 면접 문항이 조금 학과별로 통합이 됐지만 학부마다 특색이 있게는 조금 다른 점이 있다는 걸 참고하셔야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서울대는 아무래도 정시에서 모집 인원이 증가한 것도 큰 변화라고 있을 텐데 정시 변화들 어떤 게 또 있을까요? 네, 정시에도 크게 두 가지를 생각을 할 수가 있겠는데요. 첫 번째는 우선 군이 이동이 됐습니다. 우리가 네. 서울대 같은 경우에는 나군에서 모집했는데 가군으로 좀 변경을 했고요. 그리고 수능이 주인공인 정시만큼 당연히 수능의 비중이 높아졌고 그리고 학생부에 반영이 되지 않는다는 점 참고를 좀 하셔야 되겠습니다. 네. 자, 다음으로 연세대학교의 수시 전형 달라진 점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연세대는 우선 하나만 좀 기억을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올해 신설된 전형이 있습니다. 학생부 교과 전형이 신설이 됐습니다. 작년과 다르게 학교활동 우수자 외 학생부 교과 전형이 신설이 됐는데 이 두 가지 전형의 차이점을 좀 보셔야 되겠습니다. 반영하는 전형 방법이 교과냐 서류냐 그리고 자격 제한이 고3이냐 3수생까지냐 그리고 최저 합격 기준이 2개 합이 4냐 아니면 3개 합이 6이냐 이런 차이점들을 보시면서 수시를 좀 지원을 좀 하셔야 되겠습니다. 네, 연세대학교 정시는 그럼 어떤 점들이 달라졌을까요? 네, 정시는 서울대가 군이 이동한 거에 따라서 당연히 연대도 이제 나군에서 이제 가군에서 이제 나군으로 옮겼다는 네, 거, 이 점만 네. 좀 참고를 좀 하시면 좋겠고요. 당연히 수능이 정시에는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점 당연하게 여겨셔야 되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고려대학교를 좀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수시 전형은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 네, 고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올해 신설된 전형 하나를 좀 체크를 좀 해야 되겠는데요. 네. 작년 OKU 전형이 좀 사라지면서 올해 융합형 인재 전형이 생겨났습니다. 학교장 추천 전형과 좀 다릅니다. 학교장 추천 전형은 인원이 제한되어 있는데 인원이 제한되어 있는 만큼 이 융합형 인재 전형이 어떤 역할을 할 것이냐, 그 차상위 학생들을 모집을 할 것이냐 또는 행간의 의미를 가지고 모집할 것인지에 대한 것을 좀 주목을 하시면서 지원을 좀 준비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고려대 정시에 대해서도 좀 알아볼까요? 네, 정시 연대와 큰 차이점이 없습니다. 여전히 네. 수능이 주인공이라는 점, 그리고 서울대의 이동에 따라서 연고대가 같이 이동을 했다는 점, 그리고 연고대가 수능을 반영하는 방법이나 비율들이 서로 동일하다는 점들 주목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오늘은 이른바 스카이대학의 입시 변화 요소들을 알아봤습니다. 수시에서 이 신설되는 전형에 대해서도 잘 알아두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잠시 후 3교시 상담 이어가겠습니다. 수험생 합격을 위한 실종 보고서, 기적의 TV 상담받고 대학가자 결정적 코치 3. 기적의 TV 상담받고 대학가자에서 상담을 받고 2014 대입에 성공한 25명의 수시 노하우가 수록된 결정적 코치 3. 스타 강사들이 알려주는 합격을 관통하는 25가지 비법을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기적의 TV 상담받고 대학가자 결정적 코치 3. 이 책의 인쇄 전학은 학생들의 장학 기금으로 쓰입니다. 자, 3교시 상담 시작해 보겠습니다. 두 번째 상담자 연결돼 있는데요. 받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소개 좀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외환딜러나 교사가 되고 싶은 고2 학생입니다. 네, 굉장히 다른 두 가지 직업 중에서 고민을 하는 학생이군요. 자, 자세하게 좀 상담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미정 선생님께서 해주실 텐데요. 우리 학생 조미정 선생님과 인사 나눌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이렇게 기운이 없어요? 귀여운 학생입니다. 아직 네. 2학년인데, 네. 이번에 중간고사는 잘 봤어요? 지금 시험 치고 있는 기간이에요. 시험 치는 중이에요? 네. 그래요. 좋은 결과 있기를 바라고요. 오늘 네. 어떤 점이 궁금해서 전화하셨어요?
제가 희망하는 대학의 지원 가능성과 네. 제가 영어 과목에 있어서 좀 부실한데 제가 희망하는 대학과 과에서 영어가 차지하는 비중이 얼마나 큰지 궁금해서 그랬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궁금한 점 저하고 속 시원하게 한번 풀어봐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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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선생님께서 사전에 우리 학생 자료를 바탕으로 꼼꼼하게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화면 보면서 설명 들어보겠습니다. 네, 우리 학생 내신 성적 먼저 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1학년 성적인데요. 1학년 국어 1.5, 수학 1.5, 영어는 1등급, 사회 1.75, 국수 영사는 1.44등급이고요. 1학년 1학기 때하고 2학기 때 그 성적 추이를 봤더니요. 국어는 2에서 1등급, 수학은 1에서 2등급, 영어는 1등급 유지입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는 1, 2등급을 지금 유지하고 있습니다. 네. 모의고사 성적은요. 3월달 기준인데요. 국어 B형 95, 100분위, 수학 A는 99, 영어는 92, 한국사 77%, 한국지리 81. 그래서 국수 영사 100분위 합이 366.2 정도 되고요. 등급 평균은 1.75 정도 됩니다. 네. 11월 달 작년 거하고 비교를 해봤더니요. 국어는 그대로 1등급, 수학도 1등급인데 영어는 3에서 2등급으로 조금 상승을 했고요. 한국사하고 한국지리는 전년도에 비해서 좀 떨어진 편입니다. 네, 비교가 보겠습니다. 네, 비교과입니다. 교내 활동으로는요, 1학년 1학기 학급반장, 2학기 정교 학예부장을 했고요. 2학년 때는 정교 학생회 간부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네. 동아리 같은 경우는 정치 외교 동아리를 1, 2학년 동안 계속하고 있고요. 현재 부장을 맡고 있습니다. 봉사활동은 1학년 25시간이고요. 지역 아동센터에서 학습 도우미를 했고요. 교회 활동으로는 서울대학교 탐방활동을 참가했고요. 대한민국 청소년 모의국회를 참가하는 등 활동을 했습니다. 네. 수상 내역으로는 진로 비전스쿨 꿈찾기 소가문 대회에서 장려상을 받았고요. 과목 우수상은 너무나 다양한 학과 교과에서 상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공로상도 받았습니다. 희망대학으로는 1지망에 서울대 사회과학대학 경제학부, 2지망은 서울교대 초등교육학과, 3지망은 서울대 사범대학 국어교육과입니다. 네. 네, 우리 학생이 내신이 좋은 만큼 준비 방향성을 위해서 좀 진로 결심을 조금 빨리 좀 하셔야 될 것 같은 네. 생각이 드는데요. 선생님, 우리 학생의 성적과 비교과 활동 어떻게 보셨는지요? 네, 우리 학생이 좀 학교의 특성상 학생 숫자가 많지 않습니다. 사실상 그래서 교과에서 1등급을 받기가 쉽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학생 내신 성적 보면 지금 전교과는 1.36등급이고요. 네. 주요 교과 국수 영사가 1.44등급으로 굉장히 우수한 학생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국어하고 영어 성적은 지금 1등급을 꾸준히 유지하고 있는데요. 수학 같은 경우 1등급에서 2등급으로 떨어지긴 했지만 원점수를 봤더니 95점의 2등급이고요. 학생 수로 봐서는 제가 1등 떨어졌는데 등급이 2등급으로 내려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수학 교과에서 수준별 수업 멘토로서도 활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학생이 지금 목표로 하는 대학이 서울대학, 그 다음에 서울교대이거든요. 이 두 대학 같은 경우는 굉장히 높은 수준의 내신 성적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이 남은 2학년, 3학년 동안 내신 관리를 조금 더 철저하게 할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이제 비교과 분석인데요. 우리 학생이 지금 외환 딜러 또는 교사가 꿈이다라고 했는데 너무나 상이한 두 꿈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1학년 때 비교과도 그냥 조금씩 관련된 활동을 좀 하기는 했습니다. 하지만 1학년 때는 전반적인 활동을 두루두루 했다면 사실 2학년 때는 자신의 진로에 맞는 조금 더 심화된 활동을 할 필요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학생이 빨리 외환 딜러 또는 교사 둘 중에 하나의 꿈을 결정을 하셔서 거기에 적합한 활동을 좀 해줄 필요가 있다고 보여지고요. 만약에 교사가 꿈이다라고 한다면 학생들을 가르치는 멘토 활동이라든가 1학년 때 했던 그런 그 학습 도우미 이런 활동들을 앞으로도 꾸준히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만약에 외환 딜러가 꿈이다라고 한다면 지금 그 정치 외고 동아리 활동을 하고 있는데 이 동아리 활동만 하지 말고 그 활동으로부터 조금 더
구체적인 어떤 보고서를 작성한다던가 이런 좀 세밀한 활동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결정을 해줄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은 이제 모의고사 성적 분석인데요. 우리 학생 보면 모의고사 성적에 비해서 내신 성적이 조금 더 월등한 수능 적합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학생의 내신 성적의 향상 정도를 본다면 충분히 모의고사 성적도 끌어올릴 수 있다라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근데 네. 이제 우리 학생이 지금 우려하는 게 영어 성적이 잘 안 나옵니다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자, 학생에게 좀 질문을 할게요. 본인이 스스로 영어 성적이 왜 안 나온다고 생각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분석은 좀 해보셨나요? 네, 해보긴 했는데, 원인이 뭔 것 같아요? 지문을 읽을 때 생각을 잘 안 하고, 눈은 지문을 읽는데 머리로는 생각을 안 하는 것 같아요. 그거는 어떻게 보면 학력 수준이 떨어진다는 기보다는 그 집중력하고 자신감이 결여된 부분이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러니까 우리 학생이 영어에 대해서 지금 스스로가 나는 잘 못해라는 어떤 그런 그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심리적인 불안 요소 때문에 어쩌면 시험 시간에 집중을 못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자신감을 좀 가질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어때요? 네,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자신감을 좀 갖기 위해서는 매일매일 단어를 조금 30개에서 40개 정도는 꾸준히 학습하시고요. 그 다음에 영어 지문 같은 경우는 EBS 기출문제에 나와 있는 문제들을 많이 풀어본다면 훨씬 더 자신감이 생길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할 수 있겠죠? 네. 네, 좋아요. 그렇게 해서 좀 자신감을 가지시면 분명히 영어가 지금 2등급에서 3등급을 오가고 있지만 충분히 향상이 가능할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학생이 수시에 적합하지만 수능 성적도 내신과 같이 향상시킬 수 있다면 본인이 생각하고 있는 그런 대학의 수시와 정시를 동시에 공략해 볼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네. 자, 수능 성적 향상도 기대를 해봐야 되겠는데요. 우리 학생 지금 일지망 대학은 서울대학교 사회과학대학 경제학부입니다. 지금까지 어느 정도 준비가 됐는지 평가를 해주셨는데요. 우리 학생이 서울대 합격 100m 달리기 출발해 보겠습니다. 네, 우리 학생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좋아요. 우수한 내신 잘 나오고 있죠. 잘 달려가고 있습니다. 약해요. 영어와 탐구 성적이 조금 약하다는 평가를 받으면서 속도 떨어지는데요. 선택이 필요하다. 명확한 진로에 대한 결정이 필요합니다. 자, 멈춰섰는데요. 80m에서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네, 우리 학생이 80m 점에서 선생님의 도움을 요청했는데요. 남아있는 20%에 대한 해법, 우리 조미정 선생님께서 짚어주셔야 될 것 같은데, 우선 선생님, 우리 학생이 희망하는 대학의 특징을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학생이 이제 서울대하고 서울교대에 대해서 희망을 하고 있는데요. 그 두 대학에 대해서 화면 보시면서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제 서울대학교입니다. 서울대는 수시에 지역균형 선발하고 일반 전형이 있는데요. 우선 지역균형 선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경제학부는 33명, 국어교육과는 5명을 선발하는데요. 전형 방식이 서류 평가하고 면접 결과를 종합적으로 심사를 합니다. 수능 최저 기준은 4개의 영역 중에서 3개의 2등급이 충족 조건입니다. 네. 우선 서류 심사를 보면요. 학생부 자기소개서, 추천서, 그리고 학교 소개 자료를 심사하고요. 여기에 기타 증빙서류가 있지만 이 경우는 학생부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들에 대해서 부가적인 그런 부분이라고 볼 수 있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평가 내용이 학업 능력이나 자기주도적 학습 태도, 그리고 전공 분야에 대한 관심, 지적 호기심 등을 평가하는데요. 우리 학생은 학업 능력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충분히 어필이 되는데 이 전공 분야에 대한 어떤 그 집중도, 이런 부분들이 아직 비교과가 좀 완성이 안 되어 있는 그런 아쉬운 점이 좀 있습니다. 또한 주의해야 될 부분은요, 음악, 미술, 체육에 대한 부분도 충실히 했는지가 앞으로는 평가되기 때문에 이 부분도 소홀히 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수능 응시에 있어서 필수 조건이 있는데요. 국어 B형, 수학 A형을 선택한 학생의 경우에는 제2외국어하고 한문을 반드시 봐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학생 이 부분에 대해서도 준비를 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우선 가능성을 좀 타진을 해보면 경제학부 같은 경우에는 지원 가능 내신 성적대가 거의 1.1등급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아직 우리 학생하고는 조금 상대적인 갭이 있고요.
국어교육과 같은 경우는 내신 평균이 1.21 정도 차이가 납니다. 대신에 이제 경제학부에 비해서 합격자들의 성적 분포가 조금 변동이 있습니다. 그래서 남은 기간 동안에 우리 학생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지원 가능성을 충분히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이제 서울대 일반 전형입니다. 네. 일반 전형은요, 경제학부하고 사범대가 평가 방식이 조금 다른데요. 경제학부는 1단계 서류평가로 2배수, 그리고 2단계는 1단계 성적 100, 그리고 면접 및 구술고사를 치르고요. 국어교육과 같은 경우는 교직 적성 인성평가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네. 최장력 기준은 없습니다. 서류 심사는 지역균형 선발 전형과 동일하고요. 분석을 해보면요. 경제학부 같은 경우는 지원 가능 내신 성적대는 1.56 등급 정도 되고요. 국어교육과 같은 경우는 1.27이에요. 그러면 직윤하고 비교했을 때 국어교육과는 내신에 큰 차이가 없습니다. 합격자들이. 하지만 경제학부 같은 경우는 내신 성적의 차이가 일반 전형 쪽은 조금 더 낮아졌다는 것은 결국은 서류에 있어서의 영향, 그리고 면접 및 구술고사의 집중도가 훨씬 더 높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오히려 우리 학생이 타겟으로 한다라고 하면 내신 성적을 최대한 끌어올린다면 차라리 국어교육과가 훨씬 더 가능성은 높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은 이제 서울교대입니다. 서울교대는 학교장 추천 전형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면 초등교육과 60명을 선발하고요. 1단계 학생부 100으로 3배수를 뽑고 1단계 성적 70에 면접 30입니다. 최장력 기준은 4개 영역 모든 등급 합해서 8이에요. 그래서 평균 2등급이 나와야 되고요. 그 다음에 학교장 추천을 받게 됩니다. 학생부 같은 경우는 1학년부터 3학년까지 전교과 석차 등급이 반영됩니다. 학년별 반영 비율은 동일하고요. 학생부는 교과가 80, 비교과 20이기 때문에 학생부 교과 성적이 절대적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년도하고 달라진 부분을 보면요. 서류 평가가 제외가 됐다는 거예요. 따라서 교과 성적의 중요도가 훨씬 더 높아졌고요. 전년도 합격 가능 내신이 1.43 등급이었다면 올해에는 그보다는 높아질 것이다. 왜냐하면 서류 평가가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 학생의 내신 성적의 향상 부분에 대해서 더 집중을 해야 되겠고, 교대 같은 경우는 전교과 반영이 되기 때문에 나머지 부분들도 주요 교과만 신경 쓰지 마시고 다른 부분도 신경 써주시면 충분히 소신 지원 가능할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특정 영역 집중 이수 전형이라는 학생부 종합 전형인데요. 여기에는 교과 반영이 되지 않습니다. 1단계 비교과 50, 서류 50으로 3배수를 뽑고요. 1단계 성적 50에 면접 50%가 2단계입니다. 다만 수능 최장력 기준이 4개 영역 등급합이 8인데 적어도 1등급이 하나는 포함되어 있어야 된다는 조건이 있습니다. 서류평가에 있어서 학생부 비교과 자기소개서가 평가가 되고요. 다만 이제 면접 같은 경우에는 입학사정관이 교직 인성, 교직 적성, 교직 교양 영역으로 나눠서 평가를 합니다. 따라서 우리 학생이 선생님이 얼마나 되고 싶은지, 선생님이 되기 위한 준비는 어느 정도나 하고 있는지에 대한 철저한 면접을 하겠다는 뜻이죠. 따라서 우리 학생이 진로에 대한 결정을 확실하게 해줄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전년도 교과 성적은 반영되지 않았지만 그래도 합격한 학생들의 내신 성적대를 좀 살펴봤더니요. 1.5등급 정도는 됐더라고요. 그래서 네. 충분히 우리 학생 이 정도는 해낼 수 있을 거라고 평가됩니다. 네, 선생님 말씀은 우리 학생 2학년이니까 좀 큰 그림을 그린다면 충분하다라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선생님, 그러면 네. 이렇게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남은 기간 동안 어떤 노력들을 해야 될지 좀 짚어주시겠습니까? 네, 우리 학생 지금 보면 외환 딜러가 될 것인가 아니면은 교사가 될 것인가에 대한 두 부분 때문에 고민을 굉장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준비 방향에 대해서 표로 좀 간단하게 정리를 해봤는데요. 표를 보시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만약에 내신 성적에 대해서 앞으로 올인을 해서 1.2등급 평균까지 끌어올릴 수 있다라고 한다면 사실은 서울교대 초등교육과는 안정지원이 될 수 있을 거라고 보여지고요. 서울대 사범대 국어교육과를 최종 목표로 하고 준비를 해도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최대한 끌어올린다고 올렸는데 그 정도까지는 안 되고 1.3 내지 4등급 정도까지 됐다. 그런데 나는
경제에 관련된 동아리 활동을 하면서 충분히 좀 임팩트 있는 비교과를 준비할 수 있습니다라고 한다면 서울대 경제학부 일반 전형을 목표로 준비를 해보시고요. 네. 만약에 수능, 영어하고 탐구가 충분히 보강이 돼서 4개 영역이 1등급까지 끌어올려진다면요. 서울교대 같은 경우는 정시로도 충분히 지원이 가능하고 그 다음에 상위권에 있는 대학들을 정시로도 갈 수 있기 때문에 이 3가지 중에서 과연 비교과까지 같이 준비하면서 서울대 경제학부를 목표로 할 것이냐 네. 아니면은 선생님을 목표로 해서 내신을 끌어올리고 수능, 영어하고 탐구를 보강할 것이냐 좀 방향을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학생은 가장 중요한 게 그 진로에 대한 결정이 아닐까 싶습니다. 지금 네. 가능성이 많이 보이니까요. 자, 이렇게 해서 상담 다 들어봤습니다. 우리 학생 들어보니까 어때요? 도움 많이 된 것 같아요? 네. 네, 그 진로에 대해서는 어떻게 마음이 조금 더 가는 그런 건 없나요? 이제 꿈을 확실히 정해야 될 것 같아요. 아, 계속 고민 중이군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 그 상담 들은 내용 바탕으로 해서 그 결정에 도움이 많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네. 전화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우리 학생에 대한 합격 로드맵 박문수 선생님과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외환딜러나 교사를 꿈꾸는 고2 학생의 합격 로드맵입니다. 중점 사항은 2가지 꿈에 대한 정확한 목표를 설정하시고요. 지금 희망대학이 모두 최상위권 대학이므로 내신을 1등급을 목표로 공부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특히 교대를 목표로 하신다면 전과목의 고른 내신 관리도 필요하겠습니다. 그리고 부족한 영어와 사탐 모의고 성적 향상에도 힘을 꼭 쓰셔야 되겠습니다. 지원 전략은요. 우리 학생이 수시에 적합한 형이지만 아직 남은 기간이 길기 때문에 수능 준비를 열심히 하신다면 상위권 정시 지원도 가능해 보이니까 염두를 좀 해두셔야 되겠고요. 목표 대학은 우리 학생이 힘하고 있는 서울교대의 수시와 정시 그리고 서울대 국어교육과 수시를 추천합니다. 수시 합격에 대한 궁금증, 내신 성적에 대한 걱정, 내가 원하는 대학? 고3은 걱정이 많다. 하지만 꿈도 많다. 내 꿈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네, 오늘도 수시 상담 2명의 학생과 진행을 해봤습니다. 오늘 소중한 상담을 함께 해주신 조미정 선생님, 최진규 선생님, 또 결정적 코치이신 박문수 선생님, 감사합니다. 네. 자, 저희 기적의 TV 상담받고 대학가자 지난 2011년 5월 이후 지금까지 2천여 명의 1대1 맞춤 상담 기록을 갖고 있는 국내 유일의 입시 상담 프로그램입니다. 지금까지 그 치열한 입시 기록과 전략을 담은 기적의 TV 상담받고 대학가자 결정적 코치 3 책이 출간이 됐습니다. 국내 최고의 스타 선생님들께서 2014학년도 수시에 합격한 25명의 학생들 그 합격 비결을 분석해 주셨는데요. 맞춤형 수시 준비를 위한 최고의 길잡이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판매 인쇄 전액은 장학금으로 기부가 될 예정이니까요. 여러분의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내일 이 시간에도 수시 상담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기대해 주시고요.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